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나 고용, 임대 등 모두 계약의 일종입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해야만 계약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구두 계약도 계약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구두 계약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이러면 빵 하나를 1,000원에 산다는 구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말하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용어가 좀 어렵죠?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좋긴 한데요. 본론으로 가서 오늘 살펴볼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에 앞서 물건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전문용어로 찜하기 위해서 건네는 돈인데요. 참고로 가계약금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계약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이 유효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아파트가 다세대는 동호수가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고요. 대금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약 체결 당시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계약을 작성했던, 구두로 합의를 했던 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 가계약 당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약정을 했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임차인은 가계약금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이미 받은 가계약금의 배약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파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덜컥 가계약금을 건네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내용 중에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이란 대목인데요. 가계약을 할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틀 후에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또는 몰수한다 라든가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우선합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은 별다른 서식이나 형식이 필요 없이 의사의 합치만 되면 성립하는 분류식 계약인데요. 따라서 계약 시에 특약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특약을 잘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나 임대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계약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해야만 한다면 본 계약 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시면 특약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겠죠. 거래 당사자도 특약으로 명확하게 가계약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번거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아서 좋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계약이라도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약 시에 발생하는 해약금도 잘 알아두셔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